여러분 주말 앞두고 있어요.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그런 좋은 실마리 같은 이슈 좀 터져줄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반대 모멘텀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증 씨가 이거 무역 전쟁으로 7일째 내리나요? 8일째 내리나요? 8일째입니다. 예. 자, 이런 실물 경제 그런 전쟁으로 전이될 가능성 그 염려가 매우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연일 그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로 시장을 흔들고 있죠. 미국에서 4,500억 불 정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맞대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완료됐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양쪽으로 질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마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철광하고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얘기 나오면서 유로존하고 러시아가 얘기 나왔었는데 어제는 인도하고 터키까지도 역시 시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실물 경기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하면서 2020년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으로 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1.5% 정도만 올려주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했고 이틀 안에 그 정도 올라야 된다라는 건데 어저께 0.8%가 또 빠지면서 완전히 하락 시그널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봉상으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사이에 상당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22,000 정도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주말에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확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보호무역이 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내 경기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아마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후행 스팬인데요, 일목에. 이게 지난번에 요 지점은 이제 캔들러 요 지점인데요. 들어오다 말았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휩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원래는 요 정도 선, 후행 스팬이 지금 한 24,800, 900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4,400까지 내려오면서 후행 스팬이 그 주봉이 완성되는 게 이제 오늘 밤에 완성이 되죠. 완성되기도 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하반경 직성을 확보했던 이 자리가 지지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본다면 일단 100% 얘기는 못하겠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후행 스팬을 연장선으로 이 캔들로 연장해보고 후행 스팬 연장해보면 후행 스팬상으로는 22,000 정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그다음에 이평선으로서는 23,000 요 사이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오늘 밤의 모습을 봐야 되고 두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의 일목으로는 위쪽은 일단 닫힌 것 같습니다. 위쪽은 닫힌 것 같고 아래쪽으로 크게 열릴 것이냐 여기서 어떤 뭐 기사 회상에 타협점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가 주봉이 완성되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한 2.5% 정도 상승이 올라와서 24,900을 만들지 못한다면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추세적으로는 흐를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현재 차트 모습이다. 그 얘기는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그냥 일반적인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문제가 결국 시장을 상당폭 흔들 수도 있다. 특히 유가가 증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23일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증상까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유가도 약간 흔들릴 수 있고 그로 인한 시장 경기가 실물 경제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커지는 것은
사실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 대응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봐야 되는 현재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요즘 제가 좋은 재료를 안 가져오죠. 좋은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상승할 만한 재료를 내봐야 되는데 상승을 시켜서 재료가 거의 소멸됐습니다. 소멸됐고 수면 밑에 다 잠겨 있는 상태, 나오는 어떤 조그만 실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악재들이 나오는데 이탈리아가 정치권 리스크가 재점화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성운동하고 동맹이라는 두 정당이 집권하면서 연정을 만들면서 사빈이라는 사람을 재무장관을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빈이가 다른 어떤 장관이 됐고 그 자리를 유로존 탈퇴에 관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사람이 장관했는데 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떴어요. 알베르토 바그니라는 사람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로존 통합을 해체하자. 그러니까 유로존 통합을 해체하자라는 저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이 클라우디오 보르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유로존 탈퇴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의 자리를 매김하면서 이탈리아가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연정을 맺은 이탈리아의 총리가 계속 유로존 탈퇴를 언급하면서 독일에 가가지고 330조를 탕감을 원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잠잠했었는데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어떤 관리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유로존에서 이탈리아가 탈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보다 더 큰 파장이 유로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 무역 전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상승의 재료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스의 10배 정도의 경제 규모의 이탈리아가 문제가 일으키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시점 12월까지는 버텨내겠지만 그 이후에 국채를 사주거나 이런 못했을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상당한 위기로 갈 수 있다. 그것은 시장의 또 다른 위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한 번쯤 예의주시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원달러예요. 어저께 1,110원 넘었다가 지금 살짝 내려서 1,109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났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약간 눌리고 있으니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더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인데 현재 무역 분쟁이 7월 6일 전에 마무리가 된다면 원달러는 다시 강세 쪽으로 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약세 지속 국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럼 외인은 어떨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해결 국면이 미리 감지가 되면 외국인은 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원달러는 더 약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월봉 상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20월 선을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항이 충분히 있는 그런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로 봤을 때는 어쩌면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원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국면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사다가 또 많은 모습이죠. 2,363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은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율 그 부분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오를 것인가.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도 아마 우리 여러분이 바쁘실 것 같아요. 계속 예의주시하고 계시느라. 오늘 좀 버티는 것 같죠? 시장이 지금 양시장 상승 전환됐습니다. 빨간불이에요. 강보합거 오후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